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홍성하면 즐길 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또 어른들도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입까지 즐거워질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바로 가시죠. 바다의 신선한 해산물이 입맛을 살려주고 여기 있어, 여기.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곳. 홍성으로 우리 가족 봄 소풍 떠나봅니다. 맑은 새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충남 홍성의 한 동물농장입니다. 와, 맑은 새소리를 쫓아서 왔더니 이렇게 색다른 곳이 펼쳐졌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는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요. 앵무새뿐만이 아니고 작은 동물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앵무새도 있고 작은 동물들도 있고요. 네. 저 동물 너무 좋아하는데 얼른 네네네. 보고 싶어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귀여운 소형 앵무새인 퀘이커 앵무새가 저를 보더니 폴짝 날아옵니다. 친화력 짱이죠.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뽀뽀해주는 것 같고요.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앵무새도 교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다 느껴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완전히 좋아하는 거 아, 뽀뽀 정말요? 어머, 사랑해.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동화 같은 일이 앵무새 농장에서는 일어납니다. 중전마마 되신 느낌. 드넓은 공간에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앵무새 농장. 무려 16종의 400마리 앵무새들이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앵무새 하면 사료만 먹을 거라고요? 레인보우 로리킷이란 이름의 이 앵무새들은 꿀이 나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특성도 제각각이라 색다른 체험이 가능한 앵무새 농장. 범상치 않은 생김새의 회색 앵무는 이곳의 제주꾼이라고 하는데요. 친구가 이상심하지 소음하고 말 잘해요. 일로 가까이 오세요. 이리 와봐. 아, 사장님 방송 중에 핸드폰 좀 꺼주세요. 아니에요. 핸드폰 껐어요. 이 친구가 내는 소리예요. 응? 네. 잠깐만, 알림은 거 아니죠? 안 왔네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얘기 정말 잘하죠? 너무 신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여기 한 분 더 계셨어요. 그죠? 얘는 앵무새는 사람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떳떳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누가 먼저 먹을까? 오! 우와, 되게 잘 받아먹네요. 그쵸. 얘네들이 아기 때부터 저희가 다 키운 거라서 네, 사람하고 또 교감이 되어 있고 또 사람을 되게 잘 따라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먹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요. 다람쥐처럼. 네. 거북이 얼굴은 만지지 마시고 등이랑 다리 만져보세요. 우와, 정말 단단해요. 뭔가 나무 껍질 만지는 느낌인데요? 정말 먹이 주는 곳이 많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교감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물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 정서적인 좀 안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17년 처음 홍성에서 동물농장을 열게 된 부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귀농을 하고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요. 돌봐야 할 동물들이 많다 보니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을 몇 마리를 키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의 노력 덕분에 아이들을 위한 명소로 소문난 동물농장.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올라가라 뿅! 아 예쁘다. 이야. 동물원도 가보긴 했는데 동물을 가까이서 직접 만져보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꼬물꼬물 작은 생명체들을 만나 교감을 나누다 보면 일상에 지친 마음에도 평온한 휴식이 찾아옵니다.
20일 정도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사랑이 샘솟게 하는 동물농장으로의 나들이 어떠신가요? 이 눈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정말 동물도 행복하고 또 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행복이 가득한 동물농장 같은데요. 이곳에 많이들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번엔 홍성으로의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해주는 남당항의 특별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남당항이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한 건 알겠는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잘 찾아왔어요. 제가 맛있게 항상 차려줄게요. 생소한 마늘국수를 비롯해 대하를 튀겨 만든 대하탕수육과 회덮밥까지 이곳만의 별미들 지금 만나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진수성찬이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어요. 우리 집에 특별 이 마늘국수가 맛이 좋아요. 마늘국수. 마늘국수. 듣도 보도 못한 마늘국수. 대체 마늘은 어디에 들어있으며 그 맛은 어떨지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마늘이 몸에도 좋고 하니까. 이 혀 끝끝에 그 마늘의 알싸한 맛이 톡톡 쏘는데 달콤한 맛도 있고 또 그 오묘한 알싸함 그게 참 좋아요. 조리 과정도 간단한데요. 삶은 소면에 비법 소스를 끼얹고 마늘을 듬뿍 넣어 비벼주면 끝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해먹던 것이고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 30년 전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아, 정말요? 사장님의 30년 내공이 담긴 마늘국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다음은 대하탕수육을 만나볼 텐데요. 큼지막한 대하에 튀김옷을 골고루 입혀 기름에 튀겨내고요. 고기버섯과 다양한 채소를 넣고 끓인 비법 소스를 끼얹어주면 대하탕수육 완성입니다. 또 한 번에 기대되는 맛이에요. 대하가 풍부하니까 또 뭐 꼭 대하 구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하로 탕수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선 탕수육을 해봤는데 소스는 비법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잡숴보세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소스 묻혀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대하탕수육. 그 맛은 어떨까요? 튀김도 정말 바삭한데요. 그럼요. 이 소스가 좀 인상적이에요. 그 탕수육 소스의 상큼함과 단맛이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어려서 먹었던 그런 그 탕수육 그런 게 요새는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작 노력을 해서 이 소스를 만들었답니다. 소스를 묻혀도 바삭함이 살아있고 달콤새콤한 맛의 조화가 일품인 대하탕수육.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튀김의 얇기, 또 대하의 그 굵기, 이 소스의 맛, 환상. 와, 사장님 정말 손맛 인정이에요. 다음은 회덮밥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갖은 채소 위에 두툼하게 썬 우럭회를 올린 다음 참기름과 통깨에 비법 간장 살짝 뿌려주면 회덮밥 완성입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고추장 양념까지 더해서 밥과 비벼주면 말해 뭐해요. 아니, 사장님. 아니, 이렇게 비비기 힘들 정도로 회가 많아요. 회덮밥인데 회를 많이 넣어요. 아니, 근데 저 회덮밥 놔야죠. 아니고 응. 회 무침 시킨 것 같은데요? 아니 회덮밥인데요. 빨간 양념이 배어든 밥알 사이로 두툼한 살점이 보이는 회덮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니, 회를 어쩜 이렇게 두툼하게 써셨으면은 입안 가득하게 그 쫄깃한 회가 씹혀요. 그게 우리 집만의 하는 회덮밥입니다. 회가 굉장히 싱싱해요. 싱싱해요. 네. 살아있는 산우럭을 구자리서 해서 즉석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맛있을 것이오. 그러니까요. 아, 회덮밥을 주문하면 매운탕도 함께 나오는데요. 회를 뜨고 남은 뼈를 넣어서 얼큰하게 끓였다고 합니다. 와, 여기 와서 돈 주고 이거 매운탕 따로 메뉴를 시켜도 될 정도로 그럼요. 맛있어요, 매운탕이. 근데 회덮밥을 시키면 매운탕을 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고네. 사장님 최고신데요? 회덮밥과 매운탕, 이 또한 환상의 조합이네요. 쫄깃쫄깃해요. 인심 좋은 사장님 덕에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홍성에 와서
귀여운 동물들도 보고요. 또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변의 가족, 친지분들한테 홍성에 꼭 오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홍성에 오셔서 재미나게 노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만난 거 많이 잡수러 오세요. 홍성으로 오세요. 사랑으로 충만한 5월.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동물농장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습성도 배우고 교감을 나누다 보면 아이의 몸과 마음도 쑥쑥 자라나고요. 또 바닷가 여행하면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신선한 먹거리들이 눈과 입을 사로잡는 홍성으로 맛있고 행복한 봄 소풍 떠나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 집. 하지만 아직 옛날 집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의 원형 그대로를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 구옥을 고쳐서 현대식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이 회사.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건물에 관련된 잡지와 사진들이 가득한 이곳. 여긴 정확히 어떤 회사일까요? 장인정신으로 시공과 디자인과 설계를 한다는 슬로건으로 전문적으로 인테리어하는 업체 대표 안종민이라고 합니다. 장인 정신을 통해 특별하고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대표님. 대표님이 고수하고 계신 철학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를 채우는 것보다 조금 비우는 걸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공간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희의 역량을 실내 공간에 부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실제로 머무르시는 분들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둘씩 조금씩 채워가시는 거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만족보다 중요한 건 공간에 가장 오래 머무를 사람. 클라이언트가 가장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초의 건물들보다 조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했지만 한옥이라는 건축물 속에서 카페라든지 뭐 쉐어하우스 그리고 또 독채 펜션 그런 작업들이 좀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 그리고 한옥에 특별히 기억이 있다는 대표님. 아무래도 더 까다로운 작업 과정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그 한옥 공사를 한 곳이 있는데 오늘 또 점주님하고 한번 만나 뵙기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가시죠 그럼. 사람도 예쁘게 화장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수정 화장을 해야 하죠. 건물을 예쁘게 꾸민 후에도 보수 작업이 필요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은 경북 안동의 한 주택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에 대표님이 작업한 집이 있다네요. 과연 이곳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계십니까? 윤재 사장님.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정리하고 계시네, 안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이 집은 원래 19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기존 한옥에 현대적인 편안함을 더한 이곳. 구수한 느낌보다는 고급진 감성이 느껴집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를 활용해서 마당에서 노천탕을 즐길 수 있게 꾸몄고요. 벽면 한쪽에는 빗물이 모여 떨어지도록 계단식 구조물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부부의 보금자리가 아닌 안동에 위치한 숙박업소. 문을 연 지는 1년이 좀 넘었는데 벌써 안동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왜 예쁜 새 집이 아니라 하필 오래된 집을 고치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숙소 종류가 되게 많았죠. 뭐 한인 민박부터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미국식 모텔, 그다음에 뭐 호텔이나 B&B 등등 이렇게 많이 다녔었고 국내 숙소들을 또 당연히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내가 하면은 그래도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도 한국이고 그래도 안동이니까 안동에서는 한옥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옥을 먼저 선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것도 좋지만 관광객에게는 편안함이 최고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청결부터 단열까지 한옥에 머무는 사람이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계시네요. 사장님께서 이곳을 처음 준비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준비하면서 한옥의 미를 살리면서 좀 더 품격화되고 고급진 숙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고즈넉하다라는 단어에 매여서 혹은 뭐 고즈넉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한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그런 그 단어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편안하고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고급진 한옥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고급화 전략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옥하면 소박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인 인테리어부터 작은 소품까지 모두 기품 있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들이 이 집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공간은 어딜까요? 동시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주방. 같은 말이네요. 같은 말이네요. 부엌, 주방 같은 말입니다. 저희 주방이 한옥 내에서 일단 단차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좀 욕심이 나서 좀 살리고 싶었고 지금도 현재 좀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위에 다락이 있었어요. 이 다락 공간을 좀 살리고 싶어서 사장님이랑 좀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제 가장 석가래가 예쁘게 나온 곳입니다. 다락을 없애는 덕분에 침실에서도 거실에서도 모든 부분에서도 저 예쁜 석가래를 볼 수 있었다는 점. 원래 이제 하부는 아궁이로 예전 주방을 쓰던 곳이고 이제 한옥 구조에서 주방이 중앙에 배치돼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이제 음식을 줄 수 있는 그 동선 자체를 굳이 평탄화를 시켜가지고 공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좀 럭셔리하게 만들고 좀 고급지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또 한옥의 구조에 대한 재미도 같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새롭게 고쳐 쓴다는 것. 편리함과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건 집이 가진 역사성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이웃 주민들도 오래된 이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집 잘했어 지금 신세대가 돌아가지고 이웃 간에 어리 비꾸지 말고 잘 사시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 하시는데 여가 하나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너는 한 마디를 이해하고 예, 그래 잘 사시다. 이웃 간에 비꾸면 안 돼. 앞쪽에도 저희 그 표판이나 지시등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숙소가 결국에는 여행지에서는 집인데 그래서 단순히 주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오면서도 묵으시면서도 여기는 내 집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건축을 하면은
유럽 쪽이라든지 일본의 건축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 전통의 멋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건축할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뭐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 멋을 최대한 많이 살리고 남들 접해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한국에 대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둘 고쳐 쓰는 사람도 있죠. 노래도 패션도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가 사랑받는 시대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옛날 집, 새로움과 전통을 합쳐 특별한 감성으로 즐겨볼 수 있으니까 늘 새 것만 찾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공간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5월은 너무나도 고민이 많은 달입니다. 아버지 부모님 챙겨야 되죠. 그리고 스승이나 선생님 챙겨야 되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분들 선물까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번 선물할 때마다 똑같은 선물만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색다른 선물 없나? 받아보시는 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절로 나오면서 몸에도 좋은 그런 선물 뭐 없을까? 야, 너무 예쁘네요. 네, 예전에는 임금님이 이렇게 금귤전가를 드셨다고 해요. 오늘은 아, 이분이 있었네. 이분이란 정확하게 이제 고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인가? 아, 이쪽이구나. 가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 대신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직접 만든 수제 선물이라면 그 마음이 오롯이 전해질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엔 건강과 품격 한 바구니를 선물해 볼까요? 아, 그때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싹 스쳐가면서 아, 선생님 만나뵈면은 분명히 5월에 우리 또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대로 찾아온 게 맞겠죠? 아, 네. 어르신들한테는 떡이라는 게 모든 일상 속에서 함께 있었는데요. 집안의 대소사나 종교 그리고 명절 때 그리고 잔치 때 항상 떡이 빠지지 않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많이 잃었지. 네. 어르신들에게 그림으로 잔재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떡으로 선물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의 정서를 꽉꽉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혜원 한식 디저트 연구가가 추천하는 오늘의 떡은 여수 특산품 방풍나무를 이용한 방풍시루떡입니다. 방풍을 주재료로 오늘 선택한 이유는 요즘하고 좀 맞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많죠. 네, 기침이나 가래로 좀 오랫동안 조금 힘들어하시는데 이 방풍이 거담이나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밖에 보면은 다 뿌옇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데 이 방풍이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을 시켜주고요. 해독작용까지 합니다. 조금 색깔을 더 아름답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피 팥고물을 넣을 거예요. 보시면은 껍질이 조금 있잖아요. 이게 잘 벗겨질 수 있도록 충분히 물에다 불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나절 이상 불렸고요. 50분 정도 찌도록 할 건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서 살짝 만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문드러지면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다. 네. 앉혀놓고 다른 일 보시다가 나중에 한번 만져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뜨거운 거를 만져보라. 생각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뜨거운데.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습기가 올라오니까 조심하시면서. 조심하시면서. 네. 물에 불려 뽀얗게 된 거피 팥은 이물질을 꼼꼼히 골라내주고 센 불에 50분 동안 익혀줍니다. 이제 쌀가루에다 물주기를 할 건데요. 물주기가 가장 백설기에서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주기라? 네, 쌀가루에서 물주기의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5컵을 준비했죠. 그러면은 설탕도 5티.
테이블 스푼입니다. 네. 네, 5스푼. 네. 자, 그리고 물도 5티. 5스푼. 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고루고루 서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부비부비 해줍니다. 부비부비 떡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 조화로. 어머나, 너무 근사한 단어. 상당히 조화로움이 필요하네요. 네. 잘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리는 거. 설기 같은 경우는 포슬포슬해야 맛있죠. 그렇죠. 네, 공기층을 형성하는데 이게 중간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체에다가 2번 내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밀어 넣듯이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채 내리는 것도 방법이 있구나. 어머나. 자, 이렇게 해서 도와진다. 한 번이 다 내려가는데요. 네. 수분을 보시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위아래를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한 번 더 내려주시면 됩니다. 바닥으로 손바닥으로 해서 번거롭더라도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야만 완성됐을 때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죠. 양성화 리포터가 생애 첫 떡 만들기에 심취한 사이 커피팥은 알맞게 익었을까요? 자, 이렇게 커피팥이 다 쪄졌습니다. 자, 저희 아까 만져보기로 했죠. 네, 제가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예. 어때요? 그러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예. 맞아, 선생님 마셨잖아요. 아, 제가 만졌으면 된 제가 건가요? 해볼게요. 에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한 알만 하시면 되시고 뜨거우니까. 네, 된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운데요. 네, 제가 해보니까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나도 모르게 그만. 체에다가 내리시면은요, 잘 내려가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방금 고무를 쪄내서 뜨겁잖아요. 뜨거울 때 고무를 내려야 잘 내려가요. 그래서 식으면 안 되니까요. 네. 뜨거울 때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떡을 만드는 과정이 그 가정의 달과 참 잘 어울립니다. 화합하고. 화합. 네, 조화로워. 조화로. 네. 조화롭게 완성된 팥고물에는 소금을 살짝 넣어주고요. 쌀가루에는 설탕 5스푼을 넣어 은근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위아래로 섞어주시면 잘하시는데요? 선생님 잘 돌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쪄내기 위해서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이제. 방풍이 왜 다른 재료를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상추로 활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솜쌍 신식 요리제법이라는 책에 보시면은요 상추 시루떡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추 시루떡은요 상추가 어때요? 촉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목 넘김이 있고요. 굉장히 맛있게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추가 어때요? 수분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넣은 수분 양에서 1리터 정도를 빼고 하셔야 돼요. 상추떡은 서울에서 주로 해먹었던 떡이라고 하는데요. 여수에서 방풍을 이용해 만드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이용한다면 떡의 세계는 더 다채로워지겠죠. 팥고물과 쌀가루, 방풍나물을 켜켜이 쌓아 올려 푸짐하게 채운 떡시루. 20분 동안 쪄내고 5분에 걸쳐 뜸을 들이면 방풍시루떡이 완성됩니다. 나물로만 먹었던 방풍의 고급스러운 변신, 떡으로 승화된 방풍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건강한 재료만을 엄선하고 정성까지 듬뿍 넣었으니 당연히 맛이 있겠죠? 진짜 고소하네. 방풍이 향이 다시 딱 어우러지니까 가정이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맛은 진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떡을 사 먹었지? 이런 생각? 선물 받으신 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죠? 내가 오늘 여기 오길 잘했지. 네. 향긋한 방풍 내음과 은근한 단맛의 조화가 매력적인 이 방풍 시루떡을 고급스럽게 선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자기 포장으로 선물의 품격을 높여보겠습니다. 보자기를 마름모로 돌려두시고요. 물건을 중앙에 두실 건데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잡아서 물건을 누르고 자, 그리고 위아래 잡아서 물건을 누르고 흔들흔들 해주시면 중심 잡기가 끝나요. 위아래에 있는 거 편하게 잡아서요.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내려온 부분을 잡고 고무줄로 2개 묶은 거 있죠? 네. 이걸로 꽃을 표현할 건데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쫙 한번 당겨주시겠어요? 자, 그럼 가운데에 주름이 생기죠? 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자,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만나서 이렇게 헐겁게 묶어주셔도 훌륭한 꽃이 이미 됩니다. 보시면 양쪽에 두 귀가 나오죠? 네. 자, 요거는 밑에 우리 좀 전에 돌렸던 고무줄에다가 네.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다 쏙 빼주시면 되세요. ip사귀를 빼셨다면 양쪽 끝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셔야지만이 예쁘게 나오세요. 여기 귀가 있잖아요. 그럼 양쪽을 이렇게 쫙. 손잡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시거든요. 네네. 자, 오른쪽과 왼쪽을 잡아 올리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뭔가를 물건을 묶을 때처럼 묶으시면 되세요. 끝에서만 살짝. 조금 정도 볼까요? 네, 밑줄 받쳐서 이렇게 전달하시면 되십니다. 가정의 날 맞이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떡 만들어서 예쁜 포장까지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 전달하세요. 이 어린이날은요, 이 땅에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그런 생각을 널리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올해 100주년인 어린이날을 맞아 각시 군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립니다. 놀거나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집안일을 많이 도와야 되고요. 눈을 벌러 나가는 경우도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강제로 나가거나 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100년 전 1923년에 어린이 선언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린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요즘 학생들은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토의를 하면서 새로운 2022년의 어린이 선언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 선언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전천한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용하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어린이와 어린이를 비교하지 말라고 썼어요. 비교당한 어린이는 자존심이 떨어지니까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3명의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이라서 연결이 되었는데 이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별?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인데 어린이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된 것 같고 선언문을 쓰면서도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도 좋아하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내 생각을 존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제 생각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엄마 아빠랑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고 많이 하고 싶어요.
100년 전에 어린이 해방 선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비록 그 대면은 못하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우리가 학급을 연결해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함으로써 우리 새롭게 어린이들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예, 숙천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숙천초등학교 형아들 빨리 나와라 오빠. 예, 숙천초등학교 4학년 4반. 예. 우리가 함께 만든 어린이 선언문입니다. 첫째, 어른들도 어린이였다는 걸 생각하며 어린이를 대해주세요. 어린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세요. 어린이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혼내지 않고 대화로 풀어주세요. 저도 어린이를 겪어왔지만 잘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고 앞으로 이런 잔치 많이 곳곳에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어렸을 때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신나고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뭐든지 열심히 해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달 바로 5월입니다. 이 5월에는요 우리 바로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오늘 봄의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만나러 특별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얘들아 놀자. 생체험을 하려면 선비처럼 놀아야 돼요. 알았죠? 유치원생 친구들이 충주향교를 찾았습니다. 유생 체험을 위해 곱게 선비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면서 꽤나 점잖네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학교. 그렇죠. 잘했어요. 여러분과 선생님을 처음 만났죠? 그랬으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주겠어요. 예절의 기본은 역시 인사죠. 평소 하던 인사와 달라서 낯설 법도 한데 대견스럽게도 잘하네요. 내려가죠.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앉으세요. 충주향교는 1592년 임진의 날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629년에 현이 치르다가 향교가 이건하게 되었습니다. 향교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한자 한문관이 있고 이를 위해 5개 프로그램에서 총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글공부 체험을 했던 것처럼 글공부 체험을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것은 구용이라고 그래요. 족용중하고 족용중하고 구용에 음료를 입혀 읽어보는데요. 또박또박 따라하는 모습이 진짜 서당에 온 꼬마 선비들 같네요. 선비 옷 입고 한글 공부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내가 옛날 선비가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모용주 모용 제일 마지막 줄이요. 모용단하고 이야 진짜 멋지다. 우와. 정말 선비처럼 점잖게 글씨라고 써볼 거예요. 글씨를 붓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붓이 누워 있죠? 그럼 잘 안 써져요. 유생 체험에 붓글씨 빠질 수 없죠. 붓도 처음 잡는데 명필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다 싶었는데요. 꽤나 잘하네요. 간혹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지만요. 어머니 모 어머니 모 크게 아버지 부 그 전부 다 그래요. 효와 관련이 되는 건데 바르게 앞을 쳐다본다든지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행동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효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제 인성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앉아서 공부하던 꼬마 선비들 몸이 근질근질하죠? 이제 야외 수업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오늘 민속놀이를 하는데요. 할쏘기, 또 딱지치기, 줄다리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도 배우고 또 재미까지 더불어 느낀다면 오늘 민속놀이 체험도 성공이겠죠? 자, 노란색을 하나, 향해. 둘, 셋 같이 놓는 거야. 하나, 둘, 둘, 셋. 셋, 놓으세요. 이야, 아이고. 근데 아까 노란색이 맞긴 맞았어. 잘했어, 하이파이브. 예. 양차, 괜찮다. 양차, 누워. 어린 나이지만 협동심으로 똘똘 뭉쳐서 줄다리기 대결도 해봅니다. 하나, 둘. 생각보다 팽팽하게 흘러가는데요. 과연?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또 선택하셨어요.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평면적인 아니면 이제 인지적인 이런 활동에서 그치는데 맨날 유치원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또 어르신들께 좋은 이런 수업을 받게 돼서 참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좋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어서 5월 1일은 초등학교 1학년 5가정을 모시고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5월 5일에는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서 5가정을 모셔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 친구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5월은 왠지 괜히 신나요. 우리 어린이들 생각하면은 저는 어른인데도 너무 신나는데 이곳도 왠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일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충주 어린이과학관은 그 만 3세에서 5세의 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어린이 대상 전문 과학관입니다. 충주 어린이과학체험관은 5월 5일에 개장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가 가득하답니다. 우와, 볼풀이네요. 이거 아이들 진짜 좋아하잖아요. 혹시 뭐 공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단순한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창의력이나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물인데요. 이제 공의 이동 경로를 직접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의 이동 경로를 관찰하고 이제 풀 안에서 놀 수 있는 체험입니다. 공의 움직임도 이해하고 이동 경로를 만들어주면서 곡선과 직선의 원리까지 알 수 있는데요. 놀면서 과학과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우와, 이렇게 뿌듯하구나.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사실 어려웠거든요. 길을 만드는 게. 결국은 이 공이 쭉 가서 마지막 골인 됐을 때 그 희열감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바닥을 밟을 때마다 달라지는 소리로 오케스트라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공룡 화석을 발굴하면서 공룡 탐험가로도 변신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그 인터넷에서 충주 어린이과학관을 검색하시고 나서 이제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관람료는요? 관람료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 관람료까지 무료라니 정말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즐거운 시간, 또 많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곳에 많이 놀러오세요. 어린이가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일, 어른들의 몫이죠. 그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겠죠? 푸른 하늘, 우리들의 꿈나무, 어린이 친구들, 우리 오늘도 재밌게 놀자!